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느 책에서 말하길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한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어줄 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복이 아니겠는가? 법률구조공단. 의뢰인은 한 연구소 소속의 직원으로 변사체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8년 1월의 어느 날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검 대상자를 운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다. 의뢰인이 운반한 부검 대상 시신 손목에는 24K 금팔찌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진 것이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검찰은 2018년 1월 5일 09시 39분경 부검 대기실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는 시신의 팔에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 24K 금팔찌 1개가 착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불과 40분 정도 후인 같은 날 10시 22분경 부검실에서 촬영된 시신 사진에는 팔찌가 착용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일 부검 대기실에서 부검실까지 시신을 운반한 의뢰인을 절도범으로 기소하였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했다. 자신은 절대로 팔찌를 훔치지 않았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지만 단지 당시의 정황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만들었다 주장했다. 의뢰인은 이렇게 격렬하게 자신이 절도범이 아님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가 되어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억울한 의뢰인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을 무료로 변호하게 된다. 의뢰인이 절도범으로 기소된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첫째, 부검 대기실 CCTV에 녹화된 시신에는 팔찌가 있었던 사정. 둘째, 부검실에서 사진 촬영한 시신에는 팔찌가 분리된 사정. 셋째, 의뢰인이 부검 대기실에서 부검실까지 시신을 운반한 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 시간대에 시신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은 단순히 범죄의 가능성, 추측, 상상일 뿐이지 정작 CCTV에 의뢰인이 팔찌를 훔치는 장면이 직접 찍혀 있거나, 아님 누군가 의뢰인이 훔치는 걸 본 사람이 있거나, 아님 정말 의뢰인의 몸에서 팔찌가 나왔거나 등등 의뢰인이 팔찌를 훔쳤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따지면 팔찌가 없어진 이유가 의뢰인이 사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어딘가에 부딪혀 떨어졌을 수도 있고, 팔찌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부검 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사각지대에 의뢰인 이외의 사람도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훔쳐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법률구조공단. 어찌되었든 이렇게 절도를 했을 가능성, 안 했을 가능성만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리는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307조 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증명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생각해 이 사건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의뢰인이 팔찌를 훔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겐 아주 유명한 판례를 판시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307조 2항과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법리를 펼친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 역시 법률구조공단의 법리를 인정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는 확정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은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